문재인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입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저는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이 박무진 이사 2명의 교체를 통해서 MBC 사장 교체 또 그 다음에는 KBS 사장 교체로 갈 것이다. 공영방송인 MBC의 박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보이콧을 걱정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여당 의원들이 추천한 인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은 네모다 이랬는데 적어온 거 있으시죠? 예. 네모다. 자, 자승자박이다.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한국당이 이 공영방송 관련하여 네네. 제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는 방송장악 주장을 하면서 보이콧한 것이 네네.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두 번째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네. 이게 정말 타당한가? 네. 정말 타당할 때 마지막 순환으로 국회가 쓰는 게 국정감사 보이콧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야당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꽃이라는 야당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 네. 할 일도 없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한국당은 거꾸로 우리 당 쪽에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문호동 원래 야당은 좀 그랬죠. 예, 네. 문호동 무임금을 주장하셨어요. 네. 논리가 완벽했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명분 없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면 네. 참 이번에 두 번째니까 네. 첫 번째처럼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힘들고 글쎄, 근데 벌써 세 번째라면서요? 근데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두 번째고요. 공영방송과 두 번째고. 예,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고. 세 번째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네, 네, 네. 이게 자승자박이 돼서 네.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네. 이제 지금 이제 방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제일 먼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네. 희생당했던 분들, 네. 피해자들, 해직 네. 기자들 그리고 200명 가까이의 인사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네. 공영방송이 지금 피폐해졌으니까 정상화시켜보자. 그래서 이게 파업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네, 네.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한 파업을 네. 갑자기 느닷없이 방송 장악이다. 그러니까 네.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선뜻 납득이 좀 안 되는 지점도 있어서 네. 저는 한국당이 자승자박을 했다. 네. 이번에는 국회 복귀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자승자박을 했으니까 자기가 풀면 되죠. 뭐 그러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뭐 국정감사 보이콧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 생각이죠. 그럼 이거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근데 인지상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심정적으로는 좀 동의를 할 수 있다? 아니 왜냐하면 결국 네. 방송 장악이라는 건 너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네.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 촉발된 일이다라고 하셨지만은 네. 이미 민주당에서 뭐 방송 장악을 위해서 문건을 작성했던 것도 시나리오가 나왔던 것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 네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뒤에서 지금 이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네. 어차피 방송 보신 시청자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네. 보시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보궐이사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추천한 정당이 계속 추천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네. 어떤 대응도 없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묵살하고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이호성 위원장이 임명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합의라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만약 네.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또 다른 곳에서 유권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1야당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를 싸그리 무시하고 네. 그걸 추진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게 일주일, 2주일 합의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네, 네. 지금 바로 이 방송 장악에 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다급함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네. 말한 것처럼 그 회사 내 구성원들끼리 해결하겠다고
했으면은 네, 그쪽이 맡겨뒀으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미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사 교체라는 방식으로 사장을 교체하는 방법을 네. 추진한다는 거는 네. 정치권이 개입한 것이고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니까. 네, 주장인데 바른정당이. 네. 그게 틀린 주장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두 분의 이사가 그만뒀잖아요. 네, 네.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 네. 예, 한 분은 뭐 건강상의 이유를 들으셨고 한 분은 외부적인 압박 때문이다라고 메일을 돌리셨는데 그 네. 내용이 노조 등의 압박이었어요. 네. 노조 등이 누구겠습니까? 예. 아니 그거는 추측하지 마시고요. 정치권에서 네. 민주당에서 매일 아니, MBC 사장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조 등이면 누구겠습니까? 아니 추측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건 하여튼 뭐 그거는 인용이니까. 예, 아, 인용은 뭐- 인용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남이 한 말을 추측하면 추측으로 일을 할 추측 수 아닙니다. 없는 민주당 거죠. 의원 중에서 MBC 사장 교체 언급한 분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되게 아니,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장 교체를 언급하면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압박을 받아서 이사를 그만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게 것이죠. 외압이 아니 뭡니까? 대한민국 여당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요, 민주당 여기서 MBC 사장 잠깐만, 교체했다 말하면 잠깐만. 자기 의견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 지금 상대 얘기하는데- 의견에 대해서 논평은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는 토론인데 논평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네. 잘못된 말을 하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발목 잡고 반대하는 게 목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아주 무리수를 두면서 이사를 스스로 교체해서 네. 예, 이게 이제 사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서 압박을 넣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난 것이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예, 그리고 신태섭 이사를 쫓아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태섭 이사를 방문지면서 그냥 해임시켰고요. 교수직까지 박탈됐고, 네. 그리고 무리해서 정현주 사장을 내쫓았는데 신태섭, 정현주 두 분이 전부 다 법원 판결로 최종 해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셨어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방송 장악에 의해서 황폐해진 공영방송에 대해서 지금 내부 종사자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을 네. 논리적으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추측으로 방송 장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요, MBC와 KBS가 파업을 해도 국민들께서 전혀 불편해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급한가? 아니요, 그래서 다급하지도 않고 예.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다급하다고 지금 느끼시는 최민희 거 아닌데 의원님께- 왜 그렇게 느끼시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네. 충분히 논리적인 반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결국 논리적 반박 안 나왔어요. 여야 정치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야당이 그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네네. 여당이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게 원래 정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강행했다. 분명히 강행 전부터 이런 강한 조치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네네. 거는 네. 무시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 아까 그렇다면은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정현주 사장을 그러면은 법적인 절차 없이 억지로 내쫓은 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네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사진에게 사실상 외압을 가해가지고 이사를 내쫓아서 지금 사장 교체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그때가 안 좋았으면 지금도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누가 남이 하면은 외압을 넣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네.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분야는 제 전공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 그 민주당 절대 소수가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다수가 MB 사장 교체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아니 말했지, MBC 사장을 MBC 내부- 교체하라는데 네. 사장이 안 나가는데 왜 이사가 외압을 느껴서 이사가 그만둡니까? 지금 그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박문진 이사진이 마시고요. MB 사장 임면권이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니 박문진 근데 이사 이사가 나가는 왜 그만둡니까? 사장을 그만두라는데 이사 A가 이유 없이 그만둡니까?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네. 또 한 분은 심지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이사로 있으면서 더 이상 MBC가 피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잘 정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민주당이 그 그만둔다고 당시에 하셨고요. 시나리오 짠 것 중에 근데 박문진 말 이사 좀 교체가- 자르지 마십시오. 아니, 이거는 의원님도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박문진 제가 이사 교체가 마무리할게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두 분 그만두신 이사가 자유한국당 추천목이라는 주장만큼 네.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문진 총 숫자가 이사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이에요? 9명이죠. 그죠? 그게 관행상 여야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5대 4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모르시니까 6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몫이 예. 있으니까 그렇죠. 6대 3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박문진 이사의 대통령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해보세요. 5대 3 잠깐만요.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박문진 몫에 박문진의 지금 5대 3 박문진 이사의 대통령 몫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씀해 그거는 보십시오. 그건 여당 없어요. 대 야당 5대 4로 들어있는 게 맞죠 지금? 아닙니다. 원래 현재는 5대 4인데 6대 3이죠. 6대3으로 관행상 원래 임명시행 해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요. 6대3을 한 이유는 지금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네. 이거야말로 대통령 몫이 있어서 3대2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 다수결로 박문진 이사를 한 명 한 명 뽑으면 네. 결국은 여당 방통위원 수가 많으니까 여당만 9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네. 몇 대 몇으로 하라는 게 없는데 네네. 방통위가 구성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야당 몫을 보호하기 위해서 6대3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관행에 따르면 지금 과거에 구 여권이 추천한 두 분이 그만뒀으면 네. 그건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여당 추천 몫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방통위와 파업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네. 정당은 다 박문진 이사 추천에 손 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뗀 상태고 정부 여당은 손을 뗐어요. 이사 선임 할 때 이번에 추천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네. 법에도 없는 우리 몫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간 거죠. 그럼 이번에 이사진 추천한 건 결국 방통위가 알아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방통위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통위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또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니, 이효성 방통위원장께서 예. 방송 독립성에 대해서 네. 거의 평생에 걸쳐서 천착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실 때 다 네. 알려진 일입니다만 이런저런 대내외적 압박에 네. 소신을 지켜서 무서운 분으로 통하던 방통위원장을 분입니다. 임명하신 분이 누군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야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죠.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는데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저도 네.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만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네. 독립성을 갖고 제가 정책 결정에 제 소신껏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네. 참여정부와 민주정부 인사들이 다른 점입니다. 자,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결의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조할 듯한 그런 또 뉘앙스로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바른정당의 스탠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유승민 전 대표는 네. 19대 때 같이 일하면서 네. 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고 이게 중립화 시키자고 했을 때 전적으로 동의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게 소신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은 네. 이효성 방통위원장 흔들기를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공영방송을 진짜 독립성을 부여하고 중립화 시키기 위해서 네네. 지배구조 개선법을 빨리 논의하시는 게 네. 지금 이게 국가적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또 좀 다른 얘기 할게요. 네. 다른 얘기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그 대화 중에 외부의 엄청난 압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본인의 고민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의 외부의 압박. 저는 오히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여기다 해명을 해야 된다 보는 게 뭐냐면은 네네. 지금 이걸 고지고뜻 받아들이면 외부의 압박 결국 뭐겠습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네. 본인을 임명한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렇다면 네네. 여권에서 이것을 압박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해명해야죠. 네. 아니 이건 그- 제가 네. 해명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방송위원회 할 때도 네. 제일 압박이 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노조와 시민사회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네. 그리고 지금 이효성 부위원장, 그럼 이효성 이효성 위원장은 위원장 가장 얘기한 것도 저는 노조와 가장 시민- 압박받은 것은 네네. 해직 기자들이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해직자들이 우리가 9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는데 네. 이거 하나 해결 못 해주냐. 네,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보고 네, 네. 지금 양대 노조가 다 KBS, MBC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상황처럼 네.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에게 압박이 또 있겠습니까? 네네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외부의 압박이란 외부라는 네.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과연 방송 관계자였냐 얘기해가지고는 저는 저는 제가 노조- 명확하게 봤을 네, 때 네, 정치권의 압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건 네, 추측이시고. 그건 뭐 의견이,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추측이죠. 아니, 제가 하면 그 추측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면 의견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서로 외부의 의견이 다를 수 압박을 있는 거죠. 파업은 아니 그건 이호성 정말 위원장이 직접적인 압박이에요. 네, 네. 파업은.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부의 대물림 논란. 이거 한 장 그냥 뜯으시면 됩니다. 논란은 네모다. 그런데 이것도 최민희 의원님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네, 저는 뭐 국치그대 때 홍종학 의원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네네. 뭐 재산 관계가 어떤지 관심 있게 보질 않아서 그렇죠. 남의 재산은 뭐. 예, 그렇죠. 뭐 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에 비해서는 재산이 많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재산이 많은 홍종학 의원께서 네네. 평소에 이렇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그 약자 중심이고 네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장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홍종학 의원이 페북이나 올린 글을 보면 네네. 그럼 내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네. 더 높여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런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주장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 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통합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홍종학 의원이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상속받았다.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제대로 냈는지 네네. 증여세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냈는지 네. 예,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뭐 별 문제가 드러난 바가 없고요. 없죠, 그건.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홍종학 의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해서 네. 비록 나는 뭐 재산이 있더라도 네네. 예, 경제 민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계속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게 참 자, 뭐라고? 적세지감인 것이 과거에 네네. 민주당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뭐 혹시나가 역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인 적도 없지만은 네네. 과거에 민주당은 재산의 축적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도 예를 네. 들어 조윤선 장관 기억나시겠지만 1년에 어떻게 5억을 쓸 수 있느냐를 갖고도 비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재산의 축적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만 했으면 관대지자라고 이제 잣대를 서로 바꿔 나타내는 네네네. 거는 사실 좀 당황스럽기 그지없고 지금 네네. 홍종학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종학 의원이 과거에 의원 시절에 입법 활동으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하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번에 본인이 행한 행위 자체가 뭐냐면은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한 행위 자체거든요. 그걸 네네. 비판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중과사자는 법안을 내신 분이 실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비판이 대상이 되는 행위를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이거 네.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지적할 수 있다 보고요. 네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 장관 후보자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말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보면은 네. 예를 들어 과거에 보세요. 부동산 뭐 다주택자들 전부 다 나쁜 사람 몰았는데 네. 이번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보면은 그 당시 8월 기준으로 17명 중에 10명이 다주택자로 이제 드러났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집 팔았다는 분은 딱 한 분 알아요. 김영춘 장관. 그분 말고는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집 팔았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 김영춘 뭐 장관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언론이 꼭 뭐 집 파는 것까지 보도를 해야 됩니까? 그때 전수조사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네, 8월 네, 29일에 보도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다주택자는 전부 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나쁜 사람들이라 이렇게 거의 선언을 하고 이제 규제책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장관들은 오히려 다주택자자? 그럼 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느낌 네. 그리고 박탈감이라는 건 꽤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네. 걸 죄악시하고 나섰으면은 네. 솔선수범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네, 네. 다주택자라고 누가 그걸 죄악시했습니까? 네. 그거는 말이 됩니까? 다주택 자체가 죄악일 수는 없죠. 근데 차명으로 집을 샀다거나 이게 밝혀졌을 때 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뭐 어떻게 해서 재산이 많으셔서 많은 부를 물려받은 게 그 자체가 왜 문제입니까? 다주택자를 투기라고 봤기 때문에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이거 보세요. 네. 그 다주택자가 네.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네. 이랬을 경우 죄악시할 수 없죠. 문제는 네. 한 사람이 다주택을 갖고 있다 보면 네, 네. 집값이 상승하니까 네. 그거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 거는 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쁜 네.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왜 나쁜 사람입니까? 계획 투자를 목적으로 시세를 과도하게 올렸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경제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면 네. 네. 그 행위를 규제하는 거지. 규제를 왜 그거를- 합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건 아닌 것이죠. 그 행위 자체를 나쁘게 보니까 구분해야죠.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아니 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다주택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지금 아니 그거는 조금 여기서 그 논외고 아니, 그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다 보도가 이미 돼 있습니다. 네. 돼 있으니까 그거는 또 다음번에 그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했던 것도 시나리오가 나왔던 것 다 국민들이 알고 있고 네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뒤에서 지금 이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네. 어차피 방송 보신 시청자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네. 보시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보궐이사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추천한 정당이 계속 추천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네. 어떤 대응도 없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바로 묵살하고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이호성 위원장이 임명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합의라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만약 네.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또 다른 곳에서 유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1야당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를 싸그리 무시하고 네. 그걸 추진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게 일주일, 2주 합의의 기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네, 네. 지금 바로 이 방송 장악에 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다급함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네. 말한 것처럼 그 회사 내 구성원들끼리 해결하겠다고 했으면은 네, 그쪽이 맡겨뒀으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미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사 교체라는 방식으로 사장을 교체하는 방법을 네. 추진한다는 거는 네. 정치권이 개입한 것이고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니까. 네, 주장인데 바른정당이. 네. 그게 틀린 주장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두 분의 이사가 그만 문재인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입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저는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이 박문진 이사 2명의 교체를 통해서 MBC 사장 교체 또 그 다음에는 KBS 사장 교체로 갈 것이다. 공영방송인 MBC의 박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국민의 보이콧을 걱정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여당 의원들이 추천한 인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은 네모다 이랬는데 적어온 거 있으시죠? 예. 네모다. 자, 자승자박이다.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한국당이 이 공영방송 관련하여 네네. 제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는 방송장악 주장을 하면서 보십시오. 보이콧한 것이 네네.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두 번째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네. 이게 정말 타당한가? 네. 정말 타당할 때 마지막 순환으로 국회가 쓰는 게 국정감사 보이콧이거든요. 네, 그리고 야당이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의 꽃이라는 야당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 네. 할 일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한국당은 거꾸로 우리 당 쪽에서 네. 국정감사 보이콧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문호동 원래 야당은 좀 그랬죠. 예, 네. 문호동 무임금을 주장하셨어요. 네. 논리가 완벽했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명분 없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하면 네. 참 이번에 두 번째니까 첫 네. 번째처럼 슬그머니 들어오기도 힘들고 글쎄, 근데 벌써 세 번째라면서요. 근데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두 번째고요. 공영방송과 두 번째고. 예,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고. 세 번째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네, 네, 네. 이게
자승자박이 돼서 네.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방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제일 먼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네. 희생당했던 분들, 네. 피해자들, 해직 네. 기자들, 그리고 200명 가까이의 인사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네. 공영방송이 지금 피폐해졌으니까 정상화 시켜보자. 그래서 이게 파업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네, 네.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한 파업을 네. 갑자기 느닷없이 방송 장악이다. 그러니까 네.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선뜻 납득이 좀 안 되는 지점도 있어서 네. 저는 한국당이 자승자박을 했다. 네. 이번에는 국회 복귀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자승자박을 했으니까 자기가 풀면 되죠. 뭐 그러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뭐 국정감사 보이콧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런 생각이죠. 그럼 이거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근데 인지상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심정적으로는 좀 동의를 할 수 있다. 아니 왜냐하면 결국 네. 방송 장악이라는 건 너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네.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 촉발된 일이다라고 하셨지만은 네. 이미 민주당에서 뭐 방송 장악을 위해서 문건을 작성. 그만뒀잖아요. 네.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 네. 예, 한 분은 뭐 건강상의 이유를 들으셨고 한 분은 외부적인 압박 때문이다라고 메일을 돌리셨는데 그 네. 내용이 노조 등의 압박이었어요. 노조 등이 누구겠습니까? 예. 아니 그거는 추측하지 마시고요. 정치권에서 네. 민주당에서 매일 아니. MBC 사장 갈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조 등이면 누구겠습니까? 아니 추측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건 하여튼 뭐 이게 그거는 인용이니까. 예, 인용은 뭐. 인용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남이 한 말을 추측하면 추측으로 일을 추측 할 아닙니다. 수 없는 민주당 거죠. 의원 중에서 MBC 사장 교체 언급한 분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되게 아니,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장 교체를 언급하면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압박을 받아서 이사를 그만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게 것이죠. 외압이 아니 뭡니까? 대한민국 여당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요, 민주당 여기서 MBC 사장 잠깐만, 교체한다 말하면 잠깐만. 자기 의견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상대 얘기하는데. 의견에 대해서 논평은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저는 토론인데 논평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네. 잘못된 말을 하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발목 잡고 반대하는 게 목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아주 무리수를 두면서 이사를 스스로 교체해서 네. 예, 이게 이제 사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직접